네, 안녕하세요. 전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기능장 69의 실기 필답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앞으로 볼 문제에는 실제 출제된 문제와 상의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협조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삼상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세 가지를 쓰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 있는 답안을 작성하면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첫 번째는 기전력에 주파수가 일치할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전력에 위상이 일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기전력의 파형이 일치할 것.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병렬운전 조건 그 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일치할 것.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를 따서 기전력의 주, 위, 파, 크 이렇게 갖고 하시면 편하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에 가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많고요. 그리고 벤치도 있고 나무들이 있는 그런 쉼터들이 꽤나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영어로 파크라고 부르죠. 그리고 쉼터, 이것도 파크라고 부르죠.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에 가니까 주위에 파크가 많더라. 그래서 주위 파크 이렇게 갖고 가시면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상인 경우, 물론 일반적으로 동기기는 삼상 구조지만 어쨌든 삼상인 경우에는 실제 이것 말고도 한 가지를 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회전 방향과 그 변이가 일치할 것.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기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5가지가 있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지금 문제 기준으로는 3가지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혹은 이 5가지 중에 3개를 적으면 되겠지만 실제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기계적 보호장치와 전기적 보호장치를 각각 2개씩 쓰라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앞의 문제와 같이 답안을 작성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장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브롤츠 계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충격 압력 계전기, 그리고 방압 안전장치, 유의계, 유용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2개씩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빨간 거 위주로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3개를 쓰라라고 나온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브롤츠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 방압 안전장치 위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앞에 있는 장치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유의계, 유용계, 일단 유의계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내부에 있는 절연유의 높이, 즉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경보를 알려주고, 유용계는 내부에 있는 절연유의 온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경보를 알려주는 장치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호하기보다는 그냥 보조적인 보호 수단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요 3개를 위주로 적으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5가지를 쓰라고 나온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유의계, 유용계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요 놈들을 기준으로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적 보호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전기적 보호장치는 비율차동 계전기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입력되는 전류와 출력되는 전류에 비율차가 발생하면 동작하는 계전기. 물론 이것보다 오차가 좀 비교적 큰 차동 계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차동 계전기 또는 차동 계전기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해서 얘들을 대표적인 전기적 보호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도 등의 전원에 관한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해놓고 일단 이 유도등 전원에 있어서 비상전원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져 있고 중간에 빈칸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답란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주어진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화재 안전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빈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명시가 된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 자, 제9조의 2항을 보시면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할 것. 자, 그리고 이 축전지의 용량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용량을 쓰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정 대상에서 60분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히 생각을 하면 피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 피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일 때, 그렇죠. 실제 층수가 높으면 1층으로 대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항 지하층 또는 무창층, 즉 창이 없는 층으로서 뭐 용도가 시장, 아이고 요거는 좀 오타네요. 자, 도매시장, 소매시장입니다. 제가 타이핑 치면서 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그래서 보면 뭐 지하 내지 창이 없어서 대피가 좀 어려운, 즉 대피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런 장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내용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지에는 이렇게 지문이 주어져 있고 뭐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답란을 쓸 수 있는 칸을 따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할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유도등을 일반적으로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켤 수 있도록 용량을 산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서 적어보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혹은 지하층 또는 창이 없는 층,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시장 내지 뭐 지하에 있는 것들일 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9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차와 다르게 계산 문제의 비중이 꽤나 작고 대부분 문제가 이런 식으로 화재 안전 기준, 즉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혹은 뭐 다르게 설비 기준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꾸려진 문제의 비중이 꽤나 많았습니다. 자,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서지 보호 장치, 즉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SPD라고 하는 이 장치의 유관 검사 항목 5가지를 쓰시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눈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이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설치 위치가 제 위치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할 때든 혹은 설치를 하고 나서 중간에 뭐 정기 점검을 할 때든 일단 간단하게 또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때 얘가 파괴된 게 있는지 혹은 변형된 게 있는지 변색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관상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리고 실제 이 서지 보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혹은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표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서지 보호 장치의 표시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확인을 해야겠구나. 자, 그리고 서지 보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각 상별로 정상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상별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뭐 이 외적으로 우리가 딱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서지 보호 장치가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접지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지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실제 이 서지 보호 장치를 연결하는 접속 도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접속 도체와
접속이 되는 접속부가 있을 건데 그 접속부가 부식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혹은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으로 접속부의 부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언급을 했던 접속도체 자, 이 접속도체를 기존에 설계한 대로 적합한 것을 설치를 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속도체 적합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 저장 장치의 2차 전지를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기 저장 장치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차단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전지, 즉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고 부르는 요놈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터리의 내부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면 이 배터리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차단시켜 줘야겠네.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을 때. 자, 그리고 실제 2차 전지에 과전압이 일어난다거나 과전류가 일어나게 되면 또 위험하겠죠. 그럼 이때도 차단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2차 전지를 우리 입맛대로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제어 장치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럼 이때는 2차 전지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차단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2차 전지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과전압,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제어 장치가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답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 512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제어 및 보호 장치 항에 보면 지문에 주어진 것과 똑같이 전기 저장 장치의 2차 전지는 다음에 따라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주어져 있고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그리고 과전압 내지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거 쓸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써야겠네. 이렇게보다는 이제 맥락만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2차 전지에 온도가 급상승할 때 과전압, 과전류 발생 시에 제어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답안을 이런 식으로 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다음에 주어진 안전장구의 권장 교정 및 시험 주기를 써라 라고 해놓고 아래쪽에 특고압 COS 주작봉, 저압 검전기, 고압 절연 장갑, 절연 장화, 절연 안전모, 고압, 특고압, 검전기 이렇게 6가지를 줘놨습니다. 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놈에 대한 내용 딱 한 번만 보시면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온다. 진짜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제가 이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실제 이 내용은 전기안전관리규정 4-2-29 항의 별표 2 권장 계측 장비 교정 및 시험 주기라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계측 장비와 안전 장구가 있는데 종류 구분 없이 권장 교정 및 시험 주기는 무조건 1년. 끝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나온다. 어떤 장치, 장비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권장 교정 및 시험 주기를 묻는다. 그냥 무조건 1년이구나. 1년이었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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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런 식으로 쓰면 끝이겠죠. 그래서 실제 얘는 앞으로 나온다. 그냥 맞바로 1년 쓰면 끝나는 문제다. 간단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이런 종류는 우리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는 거다. 딱 이것만 챙기자. 넘어갑니다. 자, 7번. 다음에 수전 개통도에서 차단기 12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문제는 그냥 계산하래요. 자, 일단 12를 찾으면 여기 있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기준 용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보니까 이 기호를 봤을 때에는 변압기가 될 거고요. 변압기 용량이 6MVA, 그리고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로에 있어서의 기준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이처럼 용량이 주어져 있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려면 어떤 수식을 써야 될까? 솔직히 이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차단 용량 나누기 기준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자, 그래서 요 수식. 근데 실제 우리 기능장 필답형 문제에 있어서 이 관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중요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단기 12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을 새로 짜면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실제 제가 71회부터 70회 그리고 지금 69회 이렇게 역순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70회 때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자, 요 놈은요, 이 차단기 윗단에 대한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 계산하려면 이 개통도의 기준 용량 이놈을 뭘로 잡아야 되는지 이것도 결정을 조금 해야겠죠. 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두 가지 기준으로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자, 그림을 보면 일단 용량 기준이 선로의 기준 용량과 그리고 변압기의 기준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 용량으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즉 6MVA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 이때 우리가 이 차단기 위쪽을 보면 이 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회로적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선로에 대한 것은 두 변압기의 병렬 회로에다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개의 값은 병렬로 합성하고 얘를 직렬로 붙이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얘는 이 값 자체가 10MVA 기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요거를 6MVA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보면, 자, 얘를 편의상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기준 용량에 비례하구나. 이 부분 알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값이 10MVA 기준이고, 얘를 지금은 여기에 써놓은 것과 같이 6MVA 기준으로 계산할 거니까 얘가 바뀐 B만큼 여기에 적용시켜주면 끝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얘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6MVA 기준에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존의 용량이 10MVA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은 6MVA입니다. 기준이 지금 10분의 6배가 되었어요. 그럼 얘를요, 여기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 자체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값 자체가 뭐가 된다? 6MVA 기준으로 했을 때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편의상 그냥 퍼센트 Z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회로를 방금 봤다시피 이놈들은 병렬로, 그리고 여기에 얘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여기 명시된 이름으로 작성을 하면, 일단 얘들은 병렬이기 때문에 두 놈의 합분해 곱에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병렬 합성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 얘들이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 퍼센트 ZL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넣어 봅시다. 자, 지금
변압기에 있어서는 각각 5%입니다. 그리고 뒤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산한 이 값 써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친구가 3.7%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차단 용량. 자, 얘는요 100 나누기 우리가 계산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준 용량을 6메가볼트암페어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눌리시면 이 계산기가 162.16메가볼트암페어라는 답을 뱉어낼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6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자, 그럼 두 번째 1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우리가 요 개통도를 봤을 때, 자, 일단 불필요한 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요 값 자체는 10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손댈 필요 없고, 이번에는 얘들을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퍼센트 ZT1과 퍼센트 ZT2의 값을 1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원래 6메가볼트암페어였는데 지금은 1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볼 거예요. 즉 기존에 비해서 6분의 10배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곱해 줍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좀 바로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50%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일단 수식을 제가 뭐 위에 한번 적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막바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이 값 합분의 곱, 자, 그리고 여기 선로에 있는 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요 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똑같은 값의 병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산 6분의 50의 절반 값이겠네, 물론 이렇게도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계산 과정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요 부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때리니까 이 친구가 6.167%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차단 용량은요 100 나누기 6.167 곱하기 기준값. 자, 우리가 지금 기준은 10메가볼트암페어를 잡았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때는 162.15 메가볼트암페어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소수점에 따라서 소수점에 따른 이런 오차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런 문제를 보면 계산 과정이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요놈 기준으로 계산 과정을 적었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요놈 기준으로 계산 과정을 적었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간단히 우리가 다시 뭐 답을 작성한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저는 뭐 요걸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퍼센트 첫 번째 퍼센트 ZL을 내가 이런 식으로 환산을 했어요. 두 번째, 이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막바로 실제 우리가 계산 과정에는 뭐 여기는 제가 수식을 적었지만 이런 수식은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써서 3.7%가 나왔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때 차단 용량은 3.7분의 100 곱하기 내가 기준으로 삼은 6 메가볼트 암페어 하니까 162.16 메가볼트 암페어 나왔네. 그래서 실제 최종적인 답이 162.16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 지표면상 15m 높이에 있는 수조에 분당 요만큼의 물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다음 펌프의 효율은
요렇고 여유계수는 요렇다. 이렇게 좋네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앞에 문제와 같이 두 가지 기준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P, 소요 동력. 이 친구는 9.8 QHK 나누기 2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 킬로와트, 즉 소요 동력은요. QHK 나누기 6.12 이타요. 자, 일단 이 두 수식을 보면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물론 얘 같은 경우에 9.8이 있고 얘는 6.12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우선에 수식적으로 봤을 때 둘 다 QHK 이타, QHK 이타가 들어가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얘는 스몰 Q로 적어놨고 얘는 라지 Q로 적어놨다. 그죠? 실제 요 둘의 차이를 조금 보는 게 좋은데 둘의 있어서의 의미는 둘 다 양수량이 됩니다. 다만 단위가 좀 다릅니다. 위에 문제에 있어서 스몰 q는요. 단위가 미터 3승 퍼 세커가 되고요. 자, 밑에 수식에서의 라지 q의 단위는 미터 3승 퍼 민이 됩니다. 그래서 초를 기준으로 하느냐 분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로 9.8이 있고 6.12가 있고 이렇게 수식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에는 나는 이게 편한데 그러면 이걸로 계산 과정 적어서 답을 꾸리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게 편한데 그러면 이걸로 계산 과정 쓰셔가지고 답을 꾸리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두 개 다 요걸 가지고 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수식을 가지고 쓸 때에는 실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앞에 9.8에다가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초당값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분당 10의 3승미터의 물을 양수한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얘를 실제 우리가 단위로 적으면 10 미터 3승 퍼 민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1분당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분을 초로 바꾸면 1분을 초로 바꾸면 60초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민 자리를 그렇죠. 60세커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60분의 10 그대로 넣어주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이 H가 의미하는 바는 실제 뭐 높이 우리가 다른 말로 양정이라 부르죠. 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5 그대로 넣어주고 그리고 K가 즉 여유율가 여기 주어져 있는 1.15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어진 효율 자, 펌프의 효율이 65%이기 때문에 여기는 0.65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다가 이 친구를 넣으면 얘가 43.35kW라는 답을 뱉어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됐는지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수량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10여. 자, 요거 색깔 구분 좀 하겠습니다. 10여.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와 요거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쓰면은 일단 양수 높이 15m에다가 여유율 1.1로 쓰고 그다음에 6.12 곱하기 효율 0.65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 수식을 쓸 때는.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넣으면 43.36 kW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두 수식 중에서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앞에 문제와 같이 소수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식을 쓴 사람이 있고 이 식을 쓴 사람이 있을 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다투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앞에 언급을 했다시피 계산 과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요걸 기준으로 계산 과정을 썼을 때는 당연히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으로 답을 썼을 때는 당연히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준에 계산한 그 과정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는 이런 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다. 요것만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요거를 뭐 저는 이거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장 가서 다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산 과정은 0.65분의 9.8 곱하기 나는 요거 가지고 썼어요. 요거 가지고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43.35kW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답은 난 이렇게 쓸래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다음에 접지에 관련한 물음에 답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중성선 N과 보호도체 P가 분리가 되어 있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가 보호도체 P에 접속하여 전원 측의 접지 전극에 접속되는 개통 접지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에 대한 내용, 즉 개통 접지 방식에 대한 것은 제가 이 69회 필사평 앞전에 70회 필답평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앞에 영상, 즉 제70회 필답평에 있어서 3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개통 접지 방식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안내를 드려놨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간단히 맥락만 잡으면 실제 이 개통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 기호로 표현을 할 때 제1문자, 제2문자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문자 같은 경우에는 전원에 대한 의미를 가졌었고, 2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설비, 즉 정확하게는 이놈에 있어서 노출 도전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1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T와 I가 있었는데 이 I는 임피던스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원이 임피던스를 통해서 대지와 접속한다, 즉 접지를 한다. 그러면 1문자가 I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그냥 T죠. 실제 이 T 같은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지한다 라는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임피던스 나오면 I, 그게 아니면 그렇죠, 임피던스라는 말이 없으면 T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비의 노출 도전부에 대한 이 제2문자 같은 경우에는 T와 N이 있었습니다. 자, T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랑 똑같은 의미로 실제 직접 접지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별도의 직접 접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N이 나온다. N 같은 경우에는 전원과 공용으로 접지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다르게는 전원과 공통적으로 접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이문자가 N이다. 이렇게 N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이때는 제3문자 내지 4문자까지도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문자가 예를 들어 S로 나온다. 그럼 S 같은 경우에는 N과 P1을 따로 쓰는 거. 그리고 C가 온다. C 같은 경우에는 이 N과 P1을 묶은, 즉 중성선과 보호도체 기능을 묶은 PEN 도체라는 것을 쓰더라. 그리고 어떤 회로상에서 혹은 어떤 계통상에서 PEN을 쓰는 부분이 있고 N과 P를 따로 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CS라고 해서 제3문자에서 제4문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1번 문제를 보면 우선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가 보호도체 P에 접속하여 전원 측의 접지 전극에 접속이 된대요. 일단은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제1문자와 제2문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임피던스라는 말이 없어요. 자, 임피던스라는 말이 있다면 실제 1문자는 I가 들어가는데 그런 말이 없죠. 그럼 당연히 1문자는 T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T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가 전원극의 접지 전극에 접속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설비의 노출 도전부가 전원과 같이 접지에 물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전원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자는 N. 그러면 이때 N이 왔을 때 앞에 보니까 중성선 N과 보호도체가 분리가 되어 있답니다.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문자는 S가 되죠. 그래서 얘는 TNS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가 아니라 같이 겸용한다라고 했으면 C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자 기호가 의미하는 바 알아놓으시면 개통 접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맞추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설비와 필의 설비 그리고 통신 설비의 접지극을 모두 묶어서, 자, 접지극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접지로 사용하는 접지 방식을 무엇이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것도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기 설비, 그리고 필요 설비, 통신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기 설비에는 기본적으로 저압용 설비가 있을 거고요. 고압용도 있을 거고요. 특고압용 설비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기 설비, 뭐 다르게 전력 설비라고도 부르죠. 이런 설비들과 필요 설비, 그리고 통신 설비가 있을 때 대지에 있어서 따로 접지극을 심어서 이렇게 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접지 방식이라고 부르느냐, 간단하게 얘들은 단독으로 다 접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독 접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단독 접지 방식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을 싸그리 묶어서 한 방에 접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 부르냐? 아, 싹 다 통합해서 접지를 했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 접지 방식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말고 어떠한 방식이 있냐면 얘들을 다 묶지 말고 뭐 개념적으로는 통합 접지와 단독 접지를 반반 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 설비만 다 같이 묶어서 접지를 하고 나머지는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을 뭐라 부르느냐? 얘들을 공통 접지 방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자면 단독 접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따로따로 단독적으로 하는 거고, 통합 접지는요 그냥 싹 다 통합해서 싹 다 묶어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 접지 같은 경우에만 좀 구분하겠습니다. 공통 접지는 누구만 묶어서? 아, 전기 설비끼리만 묶어서, 혹은 다른 말로 전력 설비만 묶어서 하더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문을 보면 지문에 주어진 것은 전기설비, 필요설비, 통신설비 모두 묶어서 접지하는 거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때 답은 모두 묶었으니까 통합 접지 방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기설비와 필요설비, 통신설비의 접지극을 묶어서 시설할 때, 즉 방금 위에 했던 통합 접지 방식을 쓸 때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를 물었습니다. 이런 장치를 우리는 SPD, 다르게 서지 보호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뭐 낙뢰와 같은 과전압으로부터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다시 그림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고 예를 들어 낙뢰가 딱 쳐가지고 요 회로에 과전압이 생겼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장비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런 과전압으로부터 다른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시설해야 된다? 서지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되더라.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진리표에서 RL, GL, YL에 대하여 각각 간소화된 논리식을 쓰고 이를 활용하여 미완성된 유접점 시퀀스를 완성하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진리표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그냥 간소화된 논리식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RL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리표상에서 실제 출력의 표기가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조금 적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은 이런 논리식 쓰는 문제에 있어서 간소화하는 과정을 적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간소화된 논리식만을 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여기다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 L에 대해서 먼저 수식을 여기 주어진 대로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것을 딱 적어보면 얘는 x1 바, x2, x3 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쓰면 더하기 x1, x2, x3 바가 될 거고요. 그럼 마지막 출력에 대해 쓰면 더하기 x1, x2, x3가 될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요 맨 뒤에 있는 항을 가지고 동일 법칙 적용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 전체 수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x2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로 묶어버리면 x1 바 x3 바 더하기 x1 x3 바 더하기 x1 x3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요 기준으로 보면 x3 바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얘 기준으로 보면 x1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실제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계산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즉 x1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그래서 다 있으면 x2에다가 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x1 바 x3 바 그리고 뒤에 걸 x1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x3 바 더하기 x3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같은 놈에 있어서 B 접점과 A 접점이 더하기로 되어 있네요. 항상 이 놈은 1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놈을 다시 계산하니까 x2에다가 x1 바 x3 바 더하기 얘는 1이 되었기 때문에 x1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 정리 다 있어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얘를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x1 바 x3 바 더하기 x1요. 실제 뭐 가로가 없는 경우에는 사칙 연산과 똑같이 곱의 표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로로서 표현해 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실제 이 논리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칙 연산과 다른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플러스마저도 뭐가 돼요? 분배 법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칙 연산과 대비했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얘는 플러스마저도 분배 법칙이 되기 때문에 실제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x1 바와 플러스 x1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x3 바와 플러스 x1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같은 놈에 있어서 B 접점과 A 접점이 더하기로 되어 있네. 그럼 얘는 얼마? 1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 같은 경우에는 x2에다가 뭐 순서만 조금 바꾸겠습니다. x1 더하기 x3의 바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답을 쓰면 x2, x1 더하기 x3의 바. 자, 그럼 요거는 조금 지우고 이제 G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진리표에서 GL에 대해서 논리식을 짜보면, 자, 우선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수식을 짜야겠죠. 적으면 x1 바, x2 바, x3.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놈에 대해서 짜면은 x1 바, 그리고 x2, x3.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놈에 대해서 짜면 x1, x2 바, x3. 그리고 마지막 요놈에 대해서 수식을 짜면 x1, x2, x3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수식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x3가 공통으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얘를 저는 x3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남은 걸 쓰면 x1 바, x2 바, 그리고 x1 바, x2 더하기 x1, x2 바 더하기 x1, x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 x1 바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x1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니까 우리가 앞에 R을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보니까 똑같은 거에 있어서 B접점과 A접점이 더하기로, 얘도 B접점과 A접점이 더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들은 얼마 된다? 1. 자, 이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수식을 쓰면 얘들이 1이 되었기 때문에 x1 바만 남을 거고 더하기 얘도 1이 되었기 때문에 x1만 남을 겁니다. 얼씨구 이렇게 또 보니까
똑같은 거에 있어서 B접점과 A접점이 또 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들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GL의 물리식은 X3가 되겠습니다. 얘는 겁나게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이제 끝으로 YL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YL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일단 출력이 나오는 부분 체크합니다. 자, 첫 번째 요거에 대해서 수식을 짜면 YL은 X1바, X2바, X3바, 그리고 두 번째 요놈에 대해서 짜면은 X1, X2바, X3바, 그리고 끝으로 이놈에 대해서 수식을 짜면 X1, X2, X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요거 가지고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 잡아서 묶는 게 좀 더 많이 묶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X2 바, X3 바로 묶으면 앞에 X1 바만 남을 거고 더하기 X1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에 있어서 A점, B점의 합이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X2 바, X3 바 더하기 X1, X2, X3가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YL 같은 경우에는 X2 바, X3 바 더하기 X1, X2, X3 이렇게 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소문제를 보면 위한성 유접점 시퀀스를 완성하랍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바로 완성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R을부터 보겠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일단 X1과 X3의 바가 병렬로 되어 있고 이회로의 직렬로 X2가 접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거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X1이니까 X1에 A 접점이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X3의 바가 붙었으니까 X3에 B 접점이 오겠다. 그쵸? 자, 이렇게 병렬로 묶어주고, 자, 여기에 직렬로 X2, 즉 유접점을 치면 X2에 A 접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GL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X3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X3에 A 접점 한 개 있고 끝이네. 땡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YL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보면 X2바, X3 바기 때문에 X2의 B접점과 X3의 B접점 직렬로 되어 있고 여기 병렬로 X1, X2, X3 A접점으로 구성된 직렬 회로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상이 좀 좁은데 뭐 예를 들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를 약간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10번째 문제까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기능장 필답형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